도박에 마침표를 찍다. 본격 도박 타파 프로젝트 도박 엔딩 시즌 2. 네, 반갑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일단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 배팅이 8년 전 마카오에 있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네, 마카오 선생님. 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도박인데 하면서 좋은 일 많이 생기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도박 엔딩 2년 차인데, 네. 2년 차에 바로 이렇게 또, 도박 엔딩 하면서 제가 참 어리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진정한 좀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러니까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결혼도 먼저 하고. 오늘도 이제 도박의 참견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은 네네. 또 어떤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스물여덟 살 직장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은 대학생부터 도박을 시작해서 3천만 원의 빚을 제가 갚아주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역 후에도 도박을 계속하였고 빚이 또 2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취직도 하고 한 달째 도박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걱정이 돼서 잔소리를 했더니 아들이 독립해서 혼자 살겠다고 합니다. 아들이 독립해서 살면 도박을 계속 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독립을 시킨다면 언제쯤이 좋을지, 어떤 점에서 주의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부모님과는 네, 격리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일찍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이 도박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게 한 달 끊었다고 하셨는데 이건 끊은 거라고 보긴 어렵고 그렇죠. 엄마로서는 참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살면은 도박을 좀 덜 하겠다는 그런 안심감이 있으신 거죠, 어머님은?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뭐 이 집에 들어오는 귀가 시간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할 케어를 수 있고. 하실 거고 뭐 어디 가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이제 내 옆에 뒀을 때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독립하는 것도 돈이 좀 들 텐데 그렇죠. 우선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실 건지 일본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네. 근데 굉장히 좋은 아니 왜냐면 포인트를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집어주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지금 빚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갚아 나가고 있고, 하여튼 경제적인 독립, 자립 그리고 또 이제 빚을 갚는 행위가 되게 네. 중요한, 치유에서도 굉장히 본인 책임을 지는 중요한 행위인데 네. 독립을 하는 게 또 본인이 돈을 벌어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가 이제 뭐 월세 보증금 대주고 나 같이 있기 싫으니까 돈 대줘,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잔소리가 듣기 싫다. 이거면 이제 도박에 대한 회피일 수도 있거든요. 잔소리를 뭐 들으는 게 싫을 수 있지만 네. 엄마한테는 지금 뭔가 서포트 해주고 있으니까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죠. 아니면 돈 벌어서 나가든지. 네. 우리 집은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싫으면 돈 벌어서 나가라. 네네. 자, 일단 너무 나이란 많이 선생님은 경제적 독립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책임감. 이 경제의 책임감. 일단 나가는 건 반대시죠. 나련 선생님은. 돈 없으면 못 나가죠. 반대. 좋습니다. 아들보다 어머니를 먼저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핵심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불안함. 네. 엄마의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이 바뀌어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도박을 하는 아들을 둔 엄마의 불안함.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은 그 가족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지켜볼 줄 아는 그 초연함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물리적인 시간이 도대체 얼마큼 걸릴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머니는 단순히 정답을 원하시고 그 정답이 엄마의 불안함을 낮추기를 그걸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어쨌든 어머니는 이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에서 보호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좀 공부를 하셔서 결국은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초연하게 우리 아들의 회복을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엄마의 책임이자 어떤 자세다. 그거를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아들에 대한 매뉴얼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매뉴얼이 지금 더 그쵸. 필요하다. 뭐 이런 네. 질문에 말씀이신 대해서 거죠?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 어머니한테 이제 다시 처음부터
도박 중독자인 아들을 어떻게 지켜봐주고 이럴 네. 때 아들이 이제 그런 대답을 했을 땐 네. 글쎄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그 잔소리에 의해 뭐 나가겠다. 근데 정말 심각하다면 내보내야 되는 게 제 입장이고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럼요. 거네요. 우리 중독자들은 스트레스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도박 중독자가 아니어도 잔소리를 들을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도박을 재발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뭐 다른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과 우리 중독의 행위를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너무 조금 오바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네. 불안함이 해결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네. 어머니의 불안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실은 오늘 사연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선생님 어쩔 수 없다면 아들 나가게 하겠다라는 의견이시면 네. 혹시 이 상태에서 아들이 나가게 되면 어머니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게 제 사연인 줄 알았어요. 어. 대학생, 네네. 했고 군대, 뭐 군인 전봇대 탱크로 제가 했었죠. 네네. 그 뭐, 사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나이런 선생님들은 또 링크 처음 달아주시면 네. 있을 또 겁니다. 여기 나가고 네. 있는데요. 마지막 훈련에 제가 큰 탱크로 사고를 쳤다. 그리고 또 취업하고 네. 또 정상적으로 살다가 네. 결국은 제가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의 기간이 한 전 7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나갔고 저도 그때는 뭐 잔소리라기보다는 그 제가 이중적인 행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골 자신이 없는 거죠 가족들에게. 네. 이게 거의 바닥이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회피했고 나가서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오는 과정을 보여드리겠다 그런 이제 심정으로 이제 집을 떠났었는데 거기서 뭐 이 아들도 직접 나간다고 하니까 저 네. 역시도 뭐 배낭 하나 메고 나왔기 때문에. 다 뭐 28인데 어디 가서 잠 못 자겠습니까? 네. 정말 자기가 싫다면 마음 편한 곳이 간다면은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찜질방 이런 게 속식이 안 되겠지만 네. 얼마든지 자기가 뭐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장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할 것이고 그 잔소리에 대한 스트레스로 내가 뭐 회복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네. 뭐 나가고 혼자 독립하는 게 더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일단 뭐 나이란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중독의 해법은 분리고 독립이니까 그리고 네.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회복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나이도 그렇고 미성년자도 아니고 네네네. 전혀 무리가 없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 주로 바라봤던 이제 나이라 선생님의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엄마의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봐 주신 유지영 선생님의 입장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마카오김님? 저도 네. 이게 제 사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제 사연 같았는데 다들 이제 불효의 아이콘들이에요. 두 분이. 네. 저는 사실 이제 이주영 선생님과 각을 좀 세웁니다. 저는 집을 지금 나가서는 안 된다. 내 보내서도 안 되고 나가서도 안 된다. 네. 이제 저의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구치소에서 9개월 정도 살다가 네. 출소를 했죠. 그때까지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출소를 하고는 광주에 부모님 댁으로 들어갑니다. 네. 네가 어디서 밖에 사냐? 같이 들어와라.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의심 속에서 살았겠죠. 네. 아,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1도 믿지 않는 상태겠죠. 왜 그러냐면 얘는 심지어 도박하다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남의 돈을 훔쳤고 얘는 사실은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아주 운이 좋게 집행유예로 나오는 상태니까. 네. 심지어 그때 어떻게 하셨냐? 네. 제 방을 하나 주셨고 방이 있는데 너 앞으로 문 닫지 마. 사식 넣어주듯이. 혼내는 마음도 있으셨을 거고 네. 불안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이 저한테 무조건 긍정적인 면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지금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네. 방식이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때 어땠냐, 어떤 경험을 제가 했냐면 그 문을 닫는데, 그러니까 제 문이 항상 열려 있잖아요. 내가 30대 후반의 남자가 네. 방문을 항상 열어놓고 교실에서 부모님이 항상 내 방을 볼 수 있게끔 네. 무언가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속으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깜빵 있었을 때가 더 편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창살 없는 감옥. 근데 이 문을 닫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이 문을 한 번에 닫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각도를 줄여갔어요. 네. 기간이 지날수록 각도가 조금씩 지나가서 1년 한 3, 4개월쯤 됐을 때 제가 문을 닫았고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닫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친구가 지금 집에서 나가고 싶은 건 내 회복을 위해서 내가 새로 나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라면 얼마든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도박을 했기 때문에 지어야 할 책임이 금전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부모님들의 이 불안감, 부모님들의 의심, 가족 간의 신뢰 회복, 이것도 이 사람이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써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또 회피하는 방식으로 독립을 택하는 거라서 저는 제가 그 1년 6개월간 1년이 넘게 그 문을 못 닫고 난 그 시간이 그것까지도 내가 도박을 했기 때문에 겪어야 할 경험, 이게 저한테 경험이 됐기 때문에 다시는 도박하고 싶지 않아요. 네. 다시는 내 방문을 못 닫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 저는 이 친구 꼭 집에서 마음껏 어머니한테 의심도 당하고 억울함도 한번 쌓여보는 그 경험이 이 사람이 도박 끊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경험이 자기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경험인데 그걸 팽개치고 나가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크오김님은 네. 지난 회에도 제가 느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뭐랄까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린 면이 있고 아니, 사실 굉장히 그런 거 다 좀 내팽개치고 감성적이에요. 뭐 어쩔 제가- 건데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제가 있잖아, 솔직히. 네. 전과자 중에 제일 착해요. 굉장히 이렇게 조리를 많이 챙기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 책임을 자기가 성인으로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건 맞는데 네. 지난해에도 제가 느꼈지만 항상 이 도박을 한 사람들은 이제 물론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주위 사람에게 좋은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걸 약간 일종의 처벌을 달게 받아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서 네. 뭐 한편 그걸 동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어떻게 보면 엄격한 네. 그 하시한 퍼니스먼트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고 좀 이렇게 이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충분히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카오 김스님이 겪어야 됐던 게 좀 순서가 바뀌었죠. 이 친구도 감옥에 9개월 갔다 오면은 잔소리 나간단 말 아니에요. 근데 아직 네. 조금 내가 절박한 막 게 마동석 씨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뭐 다른 분한테 괴롭히면 그래 짜증 나지만 받아야지 이런 얘기. 방문 열어놓을 수 있죠. 네. 이 친구 요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은 자기 말로 나갈게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고 아직은 내가 이걸 감내해야 된다. 감정은 올라오지만 이성적으로 자기가 엄마와 같이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감내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안 돼.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인식도 네. 안 돼 있고 네. 이 친구한테는 감옥을 보낼 수는 없지만 네. 비바람을 맞게 해줄 수는 있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 네. 미성년자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의무가 이 친구를 케어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음. 그렇지만 지금은 28살 뭐 내일 모레 서든 소득 있고 네. 알아서 하는 거죠. 빚 관리도 하고.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니가 구체적인 또 솔루션을 원할지도 모르시니까 독립을 만약에 시킨다면 어느 정도 시기가 적당할까? 딱 그런 시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아주면 어떨까요? 마커김부터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 다만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 음. 저는 도박에서 회복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주체로 혼자 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주 큰 전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도박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사람이 되려면 네. 부모한테도 아니면 네. 친구한테 그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독립은 그 과정이니까 분명히 필요한 일인데 네. 저는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 친구가 독립을 해야 한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뭐 네. 1년 2년 이게 아니라 최소한 부모님이 대신 갚아줬던 빚을 내가 부모님께 다 상환한 시기 그 시기로 잡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네. 거 안 먹고 네. 내가 쓰고 싶은데 안 쓰고 만날 사람 안 만나고 그 돈 가지고 부모님한테 갚고 빨리 나가고 싶으면 그렇게 갚고 그때 나가라. 네. 그것도 안 하고 나가는 건 그건
시기상조다. 너무 착해. 도리가 분명한 내가 생각해. 도리가 진짜 분명한 분이라니까. 성실감이 너무 없어. 아니, 인간의 네. 도리를 저는 너무 아니야. 지키시는 분인 저는 것 도리 같아.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친구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듣냐고요, 그 얘기. 다른 의견 주시죠. 네. 자, 이주영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놀아봤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네. 일단은 답은 독립이에요. 답은 독립이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는 이유가 뭐죠? 혼자 잘 살려고. 독립하기 네네네. 위해서. 그러니까 독립인데 그게 우리나라 문화에 좀 많이 부딪히는 면들이 있죠. 도박 문제를 빼더라도 네네. 가족과 부모 관계가. 그래서 그런 게 더 도박 중독 상담하다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나가야죠. 본인이 실패하면 그게 다 약이 되는 거죠. 내 독립이.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네. 언제든지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네. 거기에 대한 행동을 책임져라. 그리고 이렇게 잔소리와 또 엄마와의 갈등으로 욱하는 그 기분으로 나가는 독립은 정말 그 의미가 없는 독립이고 그런 거 있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하고 정말 나는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해봐야죠. 그리고 실패한다면 다시 하면 되니까. 네. 예, 그거에 대한 책임만 지고 결국은 독립해서 네가 회복을 할 수만 있다면 네. 엄마는 그걸 지켜봐주고. 예. 아, 이거 정말 쉽지 않아.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네요. 성모 마리아 수준의 거의 네네. 하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당장 나가도 좋지만 그 나간 것에 대한 책임을 너가 져라.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부모님한테 있던 말을 하냐면요. 도박 중독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막 20, 30대 자녀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부적될 때 네. 비명을 지르잖아요. 엄마 네. 아빠 나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게 이성적인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는 멘트는 절대 아니죠. 그럴 때 뭐라고 우리가 그 이성을 잃었던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 안전요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뛰어 들어가는 그 마음이 이성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상황과 똑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지켜보시라고. 도박 중독을 아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괴로우실 거라고. 하지만 이 친구 죽지 않는다고. 물을 먹고 꼬르륵 하고 그 괴로운 모습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그 사랑이 네.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먹고 좀 힘들면 고통을 어느 겪으면 저희 같은 사람이 꺼내죠. 네.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으로 살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볼 줄 아는 내가 어떻게 구할 방법을 모르고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뛰어 들어가면은 막 물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 물에 빠진 사람 심정이. 그러니까. 네. 어머니야 뭐 일반적으로 훈련한 사람도 끌려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게 끌려 들어가면 모르는 결과는 척하고. 뭐 제일 나쁜 최악의 결과들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부채 상환이나 네. 여러 가지 문제, 법적인 문제까지도. 네. 그래서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탯줄이 연결돼 있다고 해요. 중독자와 그 부모님과는 네. 그거를 스스로 끊으셔야 된다고. 마음 아픈 얘기죠. 하면 할수록. 나련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쵸. 독립을 시킨다면은 시기는 언제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마커 김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빛을 우선 갖고 나가라라는 건 하나의 옵션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여튼 어머니가 불안해하시고 아들을 하고 싶어하니까 어머니랑 아들이 네가 정말 독립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건지 그렇죠. 아니면 정말 너는 선을 긋고 성인으로서 너의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건지 만약에 내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면 어떤 부분에 어떤 게 어떤 이유로 왜 듣기 싫은 건지 이거에 대한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젠가 독립을 한다고 해도 부모가 계속 걱정을 할 텐데 사실 따로 살면서도 전화로 잔소리할 수 있잖아요. 네. 계속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고 또 이거 참고서 예를 들어서 산다고 해도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1차적으로 독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이거 왜 원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에 대한 불신이 기분이 나쁜 거냐. 그리고 또 아들도 어떤 부분이 지금 내가 엄마한테 어떤 불신을 주고 이 얘기를 먼저 해보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뭐 언제쯤이 좋은지 이런 거는 뭐 케바케죠. 뭐 그렇죠. 돈 준비되면 나가든지 바로. 뭐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을 원하시는 어머니들한테 힘들어요. 네. 와서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방법이 없죠. 사람마다 다르기 아니 근데 때문에. 마침 말씀 얘기하신 거 마치 얘기를 해보면 아들이 엄마 나 사실은 나 잘하려고 하는데 요즘 노력 많이 하는데 왜 내가 들어올 때마다 나를 의심하냐. 내가 10시에 오는 건 사실 나름대로 이렇게 알바도 하고 이렇게 오는 건데 엄마 입장에선 난 너가 10시에 오는데 11시에만 와도 그 딴짓을 하고 오는지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면 사실은 클리어하고 안 나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더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좀 근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방적인 잔소리보다는 이제 아들과의 대화. 그러니까 잔소리를 왜 하는지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아들이 왜 독립을 원하는지 알아야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엄마가 혼자 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이주영 선생님이나 마카오 김을 한번 찾아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나요? 이 사연만으로는 이들의 또 사연을 충분히 이해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 상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카오 김이 더 나눌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금 하나만 마지막에 갑자기 네. 태세 전환을 하면 사실 저도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아닐 뿐이지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의 입장이에요. 반드시. 이유는 뭐냐? 제가 도박을 끊을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첫 번째 솔루션은 장소를 바꿔봐라. 그러니까 독립한다는 건 내가 지금 사는 장소가 아닌 다른 동네, 다른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장소를 바꾸면 뭐가 바뀌냐면 먹는 음식이 바뀌어요. 보는 풍경이 바뀌어요. 네.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요.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하는 대화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변하고 싶으면 변화를 줘야 돼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장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서울 살다가 다른 지방으로 갔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음식부터 만나는 사람까지 보고 듣는 게 다 달라져요. 거기서 한번 다시 시작해봐라. 그게 사실은 도박을 끊는 단초가 될지도 모른다, 너한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은 적극 찬성이고, 네. 다만 시기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자. 이 정도입니다. 반드시 독립은 해야 한다. 장소를 바꾸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의 사연을 놓고 여러 가지의 시각으로 또 다양한 솔루션을 주셨는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우리 도박인님과 함께 그 문제 해결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아니죠?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시는 나이란 선생님한테 마지막 네. 인사, 끝 인사 한번 들어야죠? 오늘 마지막인가요? 네. 벌써 마지막이군요. 도박 엔딩 시즌 2 저희 그간 10회를 같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제가 댓글을 많이 못 따라가지고 욕을 먹었지만 네,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는 거 그리고 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또 여러 가지 이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분명히 영역이 있을 텐데 또 이겨내시고 이렇게 극복하시려고 하는 의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진실성이 있다는 거 느껴지는 게 녹화 끝나면 항상 30분 동안 앉아가지고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오프 더 레코드에서. 진짜 이분은 남들같지 않으니까. 진정성이 있구나를 느꼈는데 앞으로 또 이제 또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나이란 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솔루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